아저씨, 남의 차를 긁어놓고 이제 제 다리까지 훔쳐보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니, 아가씨 차는 아가씨가 긁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리를 훔쳐봤다고 그래요. 이렇게 편안한 노년 생활을 준비하던 저에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세상만사 요지경솔이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재밌는 사연을 매일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3년 전까지 중견기업 한강산업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은퇴한 후 지금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왜 하필 주차관리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셔야죠. 큰아들 준서의 만류에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놀고 있으면 오히려 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서야, 아빠는 이게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게 좋구나. 아내 미영 역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단호한 의지를 보고 결국 수긍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정성스레 싸주며 저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특별히 LA 갈비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세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스타타워. 제가 일하는 이 건물은 크고 작은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25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아침마다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이곳에서 저는 조용히 저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실장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문득 회장으로 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를 했지만 지금은 편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런 소소한 차이가 오히려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호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실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주차장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입니다. 가끔 주차 문제로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협조해 주십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겠지. 그러나 그날 오후 제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CCTV로 확인했겠지만 소리가 난 곳은 건물의 유일한 사각지대인 B층 구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현장에 도착해 보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흰색 벤츠 차량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차량 옆면이 긁혀 있었고 주차장 벽면도 일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더니 그 여성은 깜짝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아, 네. 그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인 것 같았습니다. 차를 후진하다가 벽을 긁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처음이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꾸중을 들을 거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벽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냥 가야 하죠?
아저씨가 제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라고요? 황당했습니다. 분명 그녀가 실수로 벽을 긁었는데 이제는 마치 제가 그녀의 차를 긁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켜보진 않았지만 분명 후진하다가 벽을 긁으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차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옆에서 청소하시다가 제 차를 긁으신 거잖아요. CCTV도 없는데 이럴 거예요? 상황이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합의 안 해주시면 아저씨 감옥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아저씨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던데 그것도 같이 신고할까 하는데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던 제가 이런 누명을 써야 한다니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여기 스타타워 지하주차장인데요. 주차관리인이 제 차를 긁어놓고 시침이 떼고 있어요. 게다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젊은 여성의 신고 전화를 듣고 있자니 40년 넘게 쌓아온 제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가씨,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저씨,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말씀 조심하세요. 이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약 15분 후 순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왔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제가 했어요. 이 아저씨가 제 차를. 2분 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묵묵히 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젊은 여성도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박정호. 잠시만요. 신분증을 확인하던 경찰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경찰관과 무언가 소근거리더니 다시 제 신분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혹시 한강산업 전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벤츠를 몰던 여성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혹시 지금 한강산업 그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주차 관리인입니다. 저기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강산업 계열사인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저희 계열사인 한강테크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고로 협박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회사, 모기업의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요, 신고 취소는 안 됩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실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경찰관님, 방금 전까지 저를 성희롱 무고로 협박하던 모습 다 들으셨죠?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 신고를 받고 왔을 때부터 뭔가 수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네, 모든 정황상 무고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희롱 무고까지 더해지면 사안이 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벤츠 여성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제발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4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맞죠? 방금 신분증을 봤는데 27살이면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젊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위협하는 행동은요. 서연 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 아들이 소개해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아버님, 이번 사건은 단순 무고를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성희롱이라는 민감한 혐의를 거짓으로 씌우려 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김서연 씨의 과거 이력도 조사해 봤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태껏 처벌을 피해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협박을 했던 거였네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김서연 씨는 매일같이 지인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복수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녀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김서연 씨는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철없이, 아니, 고의적으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철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동안 비슷한 일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김서연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번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걸 보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가 회사를 경영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실수를 어떻게 다뤄왔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동안 경찰 조사도 받고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실망하셨고요.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벤츠를 산 뒤로 제가 많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할부로 간신히 산 차였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했나 봅니다. 김서연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회장님께서는 우리 회사를 이렇게 크게 키우시고도 은퇴하신 후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그날 저지른 실수는 차를 긁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려 했던 것이 진짜 실수였죠. 네.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날 당신이 처음부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벽 보수 비용도 제가 처리할 생각이었고요. 그 말을 듣자 김서연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더 큰 거짓말로 덮으려 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교훈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주차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주차장 청소도 하고 차량 유도도 하고 봉사 활동이요? 김서연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마도 법적 처벌이나 금전적 배상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라는 직업이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테크에서 신입사원 교육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았는지에 대해서요. 김서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제안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도 받고 회사에서 정직 처분도 받으셨죠. 이제 괴로운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란 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여러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서연 씨가 그분들께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그로부터 한 달 김서연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주차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을 다해 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B층 구석에 있는 쓰레기부터 치워볼까요? 네,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과거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보상은 제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후에도 그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에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젊은 직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벤츠를 산 것만으로 제가 특별해졌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제 실수를 교훈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동안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 저는 단순히 실수를 만회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타타워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매달 한 번씩 한강테크의 임직원 교육에서 특강을 한다는 점입니다. 김서연 씨는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얼마 전에는 공장 주임으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 커피를 사주며 근황을 전해주곤 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벤츠도 팔았습니다. 대신 실용적인 차로 바꿨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복수가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 씨,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아버님, 자리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청첩장을 받으며 저는 문득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장으로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출근하세요? 네, 당신도 알다시피 전 이제 이 일이 즐겁잖아요. 아내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줍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던 아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경비실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주차 관리인이 아닌 작은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